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무리 강력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도 어이없을 만큼 간단한 문제에 딱 막혀서 옴짝달싹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최첨단 AI가 어떻게 스스로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말 그대로 점점 더 똑똑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AI 에이전트, 주어진 임무는 아주 단순해요. 전구를 켜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어 보이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수백 번, 수천 번을 똑같은 전혀 쓸모없는 행동만 반복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이건 뭐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입니다. AI가 자기가 뭘 잘못하고 하는지 깨닫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AI가 항상 겪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탐색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욕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균형 잡기가 정말 중요해요. 탐색은 뭐랄까, 미지의 섬에서 보물 상자를 찾는 것과 같아요. 새롭고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이죠. 반면에 활용은 그냥 내 돼지 저금통에 동전 넣는 거예요. 이미 성공해본 안전한 방법만 계속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AI가 이 안전한 활용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아까 본 것처럼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는 무한 루프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긋지긋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EMPO2, 우리말로 M4스퀘어라고 불리는 아주 기발한 방법론입니다. EMPO2의 핵심 아이디어는 AI의 뇌와 노트북을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쪽에는 AI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규칙이나 지식, 즉 내장된 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과거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빼곡히 기록해둔 외부 노트북이 있는 거죠. EMPO2는 바로 이 둘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서 AI가 과거 경험으로부터 제대로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까 그 불쌍한 에이전트를 다시 소환해서 Before and After를 한번 확실하게 비교해보죠. 자, 이게 이전 방식, 그러니까 GRPO라는 방식으로 훈련받은 AI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전구는 못 찾고 빨간 전구에 집중해 라는 똑같은 실패 메시지만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M4로 훈련된 에이전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패하자마자 바로 자신의 메모리, 그 노트북을 딱 펼쳐봐요. 그리고는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는 작업실로 가라는 전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서 마침내 성공해냅니다. 이게 바로 그 순간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팁의 실제 내용입니다. 야, 너 빨간 전구에만 너무 집착하다가 실패했잖아. 넌 지금 복도에 있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메모리 기능 하나가 AI를 이렇게까지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그냥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더 깊은 학습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EMPO2는 단순히 메모리를 참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메모리에서 얻은 교훈을 아예 자기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 쓰는 보조바퀴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처음에는 메모리라는 보조바퀴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맞아요. 보조바퀴 없이도 완벽하게 두 바퀴로 달리는 겁니다. 메모리는 훌륭한 가이드지만 결국 그 지식은 AI 자기 자신의 본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그림이 그 과정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AI는 혼자서도 학습하고 때로는 메모리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의 도움으로 성공했던 경험을 자기 자신의 기본 능력치로 흡수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학습 경로가 시너지를 내면서 AI를 훨씬 더 강력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실제 데이터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과연 EMPO2가 말로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그래프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여기 보라색 선이 이전 방식인 GRPO인데요. 학습이 어느 순간 그냥 멈춰버려요. 정체되는 거죠. 반면에 파란색 선 EMPO2를 보세요. 처음엔 좀 헤매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성능이 그냥 수직으로 치솟아 버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EMPO2는
사이언스월드라는 아주 까다롭기로 소문난 벤치마크에서 이전 최고 기록보다 무려 128.6%나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 조금 개선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약을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딱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복잡한 과학 실험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탐색하는 것까지 전혀 다른 종류의 환경에서도 EMPU2는 꾸준하게 다른 방법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한 결과는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걸 넘어서 생전 처음 보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위쪽에 있는 EMPO2 에이전트는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제를 딱 만나도 자기가 가진 메모리 활용 능력을 이용해서 빠르게 배우고 적응해 나갑니다. 하지만 아래쪽의 기존 에이전트는요, 새로운 환경에서 그냥 길을 잃고 형편없는 성적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진짜 학습 능력의 차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술적 성과가 AI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AI는 더 이상 바보같이 무한루프에 갇히지 않고요. 메모리라는 커닝 페이퍼 덕분에 학습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도 처음부터 다시 배울 필요 없이 적응할 수 있게 됐죠. 이건 우리가 꿈꾸는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범용 AI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한 이유 중 하나가 실수로부터 배우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잊지 않고 그 모든 경험을 지식으로 축적하는 AI는 과연 어떨까요? 그런 AI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기후변화 같은 인류의 난제를 푸는 데 투입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